이렇게 많이 이렇게 탈퇴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갔다 그렇게 해도 돼요? 미국이니까. 힘이 제일 세구나. 아, 정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눈에 띄는 자료가 있어. 바이든 주요 공약, 10대 공약을 해놔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근데 이게 왜 10대 공약이 중요하냐면 미국이 어떤 공약을 위해서 움직이면 그에 따라 들어가는 자원, 네,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네. 어떻게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제일 그거를 이제 10대 주요 공약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공약 중에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통화정책과 MMT. MMT가 현대 통화 이론, 네. 모던 마켓 티어리인가 뭐. 현대 화폐 이론이 모네터리. 모네터리. 네, 지금 그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확대 정책에 이용한 저금리를 선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MMT를 추종하는 스테파니 켈튼 교수의 태스크포스 팀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큰 정부를 지향을 해요. 증세를 통해 정부 세입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금리를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QE 정책이 하고 나서 굉장히 그 혼란이 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경제학자들은. 근데 이제 왜냐하면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하면 안 된다. 그 한계를 둬야 되고 그 이상을 발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발행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물가에 그렇게 충격이 없었던 거. 그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찍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은 언제나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떤 부채든 갚을 수 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없다. 자기네들은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 화폐론을 주장을 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금리도 낮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낮춰서 갈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금리가 우리나라가 높죠? 많이 더 높아요. 네. 네. 거의 미국은 지금 거의 0이죠. 앞으로는 이제 더 근데 아마 한국도 앞으로는 낮아지긴 하겠죠. 높이긴 힘들 거고. 낮아지게 되면 이제 그 대출 이자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뭐가 또 영향이 나요? 자산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죠.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내집 마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금리 쪽으로 갈 것 같고 또 QE 같은 것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첫 번째 게 공식적인 저거 정책이 아닌가 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한 거죠. 네. 여기 보고서에서 네. 봤을 때 그냥 이럴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말들을 보면 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어요. 증세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또 또 한편으로는 이제 MMT 이론은 사실 증세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죠, 증세 그죠. 대신에 이제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네. 화폐를 찍어내고 대신 증세는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좀 섞여 있어서 네. 명확한 이렇게 바이든 후보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 좀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조세 정책 얘기가 나와요. 네. 조세 정책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트럼프는 감세를 통한 일자리 확보, 경제 활성화를 계획했었는데 바이든의 조세 정책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핵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가 25%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년간 3조 3,754달러, 4억 달러. 네. 근데 이게 단위가 1년에 3천억 달러씩 된다는 거죠? 네. 300조. 3천조가 아니라 300조. 그래도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300조 언제?
만족할 수는 있을 우리나라 그 GDP가 1.7조 달러 네. 정도니까 천 몇 억이잖아요. 일단은 3조 3,754억 달러를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이 페너튼 예산 모델에서 분석을 했어요. 다만 증세에 따른 부작용이 있죠. 네, 네. 그렇죠. 증세를 하면 이제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또 이제 연소득 40달러 미만인 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0.9% 감소하는데 그 4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사람들 고소득층은 세후 17.7%가 감소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월급에서 한 15%만 떨어진다고 네. 해도 끔찍해. 끔찍해. 엄청난데 그렇게 많이 이제 네. 걷겠다라고 하고 텍스 파운데이션은 바이든의 조세 정책이 미국 장기 GDP를 1.51% 하락시키고 58만 5천 개의 상근직을 없앨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58만 개면은 지금 또 굉장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긴 네. 하지만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단순 그 법인세율을 올렸다라고 해서 이만큼 이제 줄 것이냐 부분도 네. 약간 이제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법인세를 올린다라고 해서 이만큼 주지는 않을 거다. 근데 법인세 7%는 엄청 크죠. 법인세 7%는 네. 어, 크긴 큰데 보통 그 영업이익률 이런 게 매출에 뭐 보통 제조업체들이 10%만 돼도 굉장한 업체인데 법인세율을 7%를 올려버리면 근데 이거 그 분석한 자료를 쭉 보면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를 했다라고 해서 이익률이 떨어지느냐 그거하고 연동이 좀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세후 세후 이익률은 상관없지. 그렇지. 네. 세전 이익률에 상관이 네. 없는데 상관없는데. 세후 이익률 당연히 상관 있지. 상관은 있어. 있는데 네. 이 전체적인 이익 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이익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왜냐면 기업들은 환율이 1%만 왔다 갔다 해도 사실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근데 법인세율이 7%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상된다는 건 굉장히 좀 큰 거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7% 한꺼번에 올리면 기업 그러니까. 입장에서 나는 나가 죽으라는 거냐. 근데 외교 및 대주 정책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네, 얘기를 아무래도. 하고 다자 조약 참여 등 동맹 강화가 우선이고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강경하게 대처를 하나 관세 정책에는 비판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관세 정책이 있으면은 아니 근데 강경하다는 것도 나쁜 뜻이고 비판한다는 것도 나쁜 뜻인데 그러니까 왜 이 관계 지금 정책이 누구의 관세 정책이야? 미국에서 미국의 중국이에요? 관세 정책이 비판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중국이 네. 지금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는 네. 거, 자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네. 막고 하는 네. 이런 관행은 네. 이제 고쳐야 된다. 거기에 네. 대해서 강경히 대응하겠다. 네네. 대신 미국이든 중국이든 네. 서로 관세를 매겨가지고 네.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이런 정책은 되게 좋지 않다. 그래서 그 관행은 좀 바꾸겠다. 왜 왜냐하면 관세를 때리면은 하는지를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잖아. 네. 네. 그렇기도 하지. 어쨌든 무역은 서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상호에게 네. 이득인데 이 자유롭게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막으면 네. 이게 1차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가고 네. 2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이 효율성을 네. 떨어뜨리니까 일단 더 그거는 서로에게 안 좋다는 조금 거지. 괜찮게 좀 풀어준다는 그런 말인가요? 서로 일단 경제학 이론에서는 네네. 자유롭게 교역을 하는 게 네. 그 부가가치를 가장 네. 높여. 같은 자원을 네. 가지고 가장 네. 많은 퍼포먼스를 네. 내려면 네. 자유롭게 네. 서로 잘할 수 있는 거에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관세가 네. 그런 걸 방해한다는 네. 거지. 뭔지 약간 느낌이 와요. 네. 그래요? 네. 거기까지 해라. 자세히 묻지 마세요. 아니. 관세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좋은데 이게 하면서 관세가 붙는데 그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조금 그걸 좀 풀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쉽게 그게 말하면 좋다. 이거예요. 냉장고를 우리나라에서 네. 미국으로 이제 판매를 해요. 네. 판매를 하는데 자기 나라에서도 냉장고를 네.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서로 근데 이렇게 무역을 하니까. 아니, 자기 나라 거를 네. 미국 안에 미국 안에 한국도 들어가고 미국 안에 미국 안에서 네. 제조한 게 있잖아요. 네. 얘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한테 관세를 관세를 붙이는 20% 때리는 거지. 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거 가격을 가져가죠. 그럴까요? 얘는 싸게 가격을 하니까. 싸게 안 하지. 싸게 안 하지.
네. 싸게 안 하지. 왜냐면 얘가 20% 관세가 네. 올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죠. 아,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지. 얘는 네. 싸게 안 하는 네. 거지. 그쵸. 상대적으로 그러면 소비자 싸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20% 높게 받으나 아니면 비싼 얘 거를 네.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네들이 개선을 해서 네. 발전을 하려면 네. 자유로운 무역이 네. 되면서 경쟁이 돼야 네. 된다. 근데 이제 반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의 얘기고 네. 그렇게 자유로운 무역이 돼야 되는데 광세 정책으로 해서 얘한테 막 20% 때리고 50% 때리고 막 해갖고 올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탈퇴한 조약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다 탓해왔네. 예, 많이 탈퇴했어요. 네. 그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그거 뭐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제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제 탈퇴를 하면서 여기서 왜 탈퇴를 했을까요?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오바마가 가입했기 때문인가. 아니 이거 오래됐어. 음. 파리 기후협약은 2000. 이거 반기문 총장일 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초기에 한 거잖아. 네. 오바마 전에 했을 걸? 2000년대 이게 도쿄 뭐 교토 이정도가 있고 네. 파리 기후가 다음 버전이잖아요. 그런가? 이거를 하게 되면서 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하면 그 기업들이 네.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돈을 네. 써야 돼요. 네. 네. 돈이 많이 들잖아. 네. 또 한 가지 석유가 안 팔려. 석유 소비가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탄도 소비가 줄어들어요. 네. 그럼 자기는 광물 쪽 이쪽 그런 산업이 거를 좀- 줄어드니까 네. 싫다고 여기서 네. 이제 탈퇴를 하면서 야, 써 그냥 네. 마음 놓고 네.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거죠. 약간 여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탈퇴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해도 돼요? 미국이니까. 아, 힘이 제일 세구나. 아, 주인이야 주인. 아, 여기 우리 집이야 원래. 원래 돈 많이 내는 사람이야. 저기 돈 많이 내면은 술자리에도 껴줘야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외교 정책이 그런 것 같고요. 기업가 금융 여기서 좀 저는 이 기업가 금융을 보면서 바이든 정책이 이 윤리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 구조 개편을 하고 은행 자본 요금 강화 등 월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바이든 당선자로 워런 재무장관 임명 시 테크 기업 단독적 규제 강화로 이제 그 부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법인에 대한 증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기업이나 월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했어요. 근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주주, 고객, 직원, 부품 공짜, 지역 커뮤니티까지 네. 해서 함께 5대 이행 관계자들을 그룹을 설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장기 가치 제고 및 기후 변화 네. 여기서 또 기후 변화 얘기 나오죠. 네.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 기업이 자본구조 개편 그러니까 테크 기업의 규제 강화를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무분별한 합병 네. 이런 것들을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갑자기 뭐 특기 기업들을 막 네. 먹어버린다든가 아니면 특기 기업이 너무 커져갖고 이제 그런 시장을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제 그 연방헌장 기업 시민권이라는 연방헌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준수를 하고 네. 근로자 주주 비율을 확대를 한다. 그래서 음. 민주적 기업 지배구조를 설립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이런 공약을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지지를 받는 것도 이해가 돼. 그렇죠. 약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이없는 이런 정책들을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조세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네. 네가 뭔데 근데 이렇게 이게 끼어들어. 그냥 공약집에 좋은 말로 여기저기 써가지고 지지 그룹들을 모으기 위해서 공약집에 넣어주는 거라고 봐야지 실제로 이거는 불가능해요 미국에서. 이건 안 돼. 근데 공약집에서 한마디 넣어주면은 대선 캠프에 넣어주면 걔네 네.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애들이 많거든. 시민단체 같은 애들이 여기 많아요. 민주당 그쪽에. 그래서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을 쓰고 나중에 안 그거에 해요.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안 해요. 다 하지. 평가를 해요. 그-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자기 공약집에 있는 대표 공약들은 이제 재선 투표를 할 때 상대방이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고 내가 주로 방어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은 되게 중요해. 근데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 트럼프도 그래서 안 한 거 맞죠? 공약집 처음에 저거 이거 벽 세웠어. 조금 몇 킬로는 세웠어. 저보다는 안 하는 해도. 척만 하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게 많기 때문에 해도 문제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하는 돈 같은 거를 이제 대통령이 맘대로 못 쓰니까 미국은.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발의를 하고 뭐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뭐 했다. 너무 그런 식으로 안 돼. 하겠지. 그러니까 한 척만 하는 거야. 입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은 안 주거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클린 에너지 환경 기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파리 기후 협약은 이제 제가 할 거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상향할 거다. 그리고 100% 클린 에너지 경제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 온실가스 감축 이 목표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쵸.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주도 전부 다 태양광 그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가면서 전기값 인상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기세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석탄 수출 보조금이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제재를 하고 고탄소 사업 금융 보조금을 중단시키고 G20 공약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G20 국가들에게 네. 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게 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은 이제 탄소 중립을 수반하는 100% 클린 에너지 경쟁을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한 양만큼 그것을 얼마만큼 다시 이제 없애느냐를 이제 보는데 양만큼 없애야 이제 제로가 네. 되는 건데 그 제로를 만들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 내가 없애는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없앤 것을 사와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 탄소 이제 네. 배출권에 대한 어떤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10년 안에 연방 정부 1.7조 달러 포함한 총 5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선거 그 방송 개표 방송 할 때 막 에너지주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막 그랬었어요. 그 지금 그래서 뭐 에너지주가 네.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결국 이제 바이든이 됐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건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제 영향력이 네. 그 효과가 있을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 2조 달러. 음. 2조 달러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1년이지. 그 2조 달러가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배터리 이걸로 장사한 거야 바이든이. 계속 장사는 월가에다 대고는 이걸로 계속 장사한 거야. 그러니까 네. 바이든이 되면은 이 2조 달러를 네. 먹을 음. 친환경 미래 기업들이 주식이 오를 거고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되면 얘네 꺼져거든. 그래서 아까 앞에 테크 기업 어쩌고저쩌고 했죠. 민주당이 테크 기업한테 딴지 걸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가 되면 테크 기업 네. 그래서 테크 기업 이렇게 올라 네. 이렇게 됐다가 다음날 이렇게 된 거야. 주식이. 환경 사나울 걸.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갔던 사람은 이제 더블로 작살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서. 단타 잘못 쳤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걸렸으면은 네. 진짜 엄청 망했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진짜 테크 기업하고 에너지의 주식들이 둘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태양광 하나큐셀하고 이제 LG화, 삼성 SDI 그리고 저기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해갖고 배터리 이쪽들을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수소 자동차 네. 뭐 이렇게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 여섯 번째가 인프라 투자인데 기후 변화 대응 중심의 인프라 투자 4년에 2조 달러 투자 추진한다는데 나는 미국의 인프라가 이렇게 낙후돼 있는지는 너무 예. 좋고. 그래 인프라 시설을 상당 부분이 1930년에서 1960년에 건설되어 매우 낙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목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철도, 고량, 항만 등을 제외한 교량
교당 항만들 네. 제외한 대부분 인프라 시설들이 D등급이라고 납부되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막대에 재건이 시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 거는 이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그 2025년까지 1.5조 달러, 2040년까지 5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을 했대요. 토목학계 갔잖아요. 우리 이 정도 이게 먹어야 중요한 된다. 거지. 우리 이 정도 먹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네. 새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유지 보수로 먹는 애들도 있고 새로 해서 먹고 싶은 네. 애들도 있고 이런 거지. 대체적으로 D등급이더라고요. 오. 오래됐으니까. 기대급 줘야지. 그래야지. 지하철 한번 이런 네. 것도 보면은 네. 뭐 100년이 됐으니까 네. 지하철 이런 것도. 그래도 철도는 B등급인데 철도는 출퇴근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수송이 D-등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저 수송은 뭘 말하는 거야? 도로 저거겠지. 물류. 물류 도로는 뭐야 그럼? 도로는 도로 바닥이고 물류 시스템이겠죠. 물류 시스템은 좋은데 우편이나 공공 그런 거 공공. 아. 그런 게 엄청 악명 높거든. 어. 이번에도 그 우편 그거 아. 완전히 뭐 저거 지기가 없는 것도 있고 지인이 없는 것도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네.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이게 날짜를 바꿔갖고 네. 찍었다가 그러기도 하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조업의 공급망 확충을 4년간 7천억 달러 얼마 안 되죠? 예산 투입하고 바이 아메리카 통해 제조업을 부흥하겠다. 근데 이제 연방 정부에서 직접 4년간 7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그냥 마중물에 불과한 거고 제조업들이 너네들이 또 공급망을 확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필수 제품 미국 생산 보장. 요번에 이제 마스크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필수 제품들, 의료 산소 마스크라든가 산소 뭐였지? 산소통? 그리고 연방 정부 필수 제품 구매 지시. 그러니까 연방 정부들이 재고를 스탁을 가져가라라고 구매를 지시할 거고 미생물 의약품 첨단 연구 개발 국의 미국산 의약품 구매 보장. 미국산 의약품을 구매하라고 또 강요를 할 것 같고 4년 주기로 필수 공급망 검토를 하고 동맹국 간 협력 바탕으로 무역 규범 개선. 여기서 이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필수 제품 의존도를 축소하겠다. 이번에 생겼던 네. 문제가 3M 마스크가 네. 중국에서 양산을 했는데 네. 그거를 못 내보내게 막아버려갖고 미국이 그걸 못 갖고 왔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필수 제품 의존도를 낮춰서 이제 자기네들이 일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 아메리카 계획은 이제 그 공약으로는 미국산 원자재 비율 요건 강화, 미국산 원자재를 몇 프로 이상 써라라는 식으로 그걸 강화한다는 얘기고 교통 인프라의 미국산 철강 활용 조건 강화. 그리고 바이 아메리카 유해 조항 축소, 정부 지원 R&D 제품의 미국 내 생산.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R&D 했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뭐 이런 얘기죠. 동맹국과 정부 조달 관련 국제 협정 개정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위에 말했던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국제 협정에서 좀 개정을 해갖고 자기네들 유리하게 좀 가져가겠다는 얘기 같고요. 미국 운항 상선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소유하고 운항대항으로 강화를 하겠다. 아이고 만들 수 있나 지금? 근데 이렇게 했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지금 상황이? 그리고 미국산 청전 에너지 인프라에 4년간 4천억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라고. 트럼프 공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아니, 모순되는데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앞에 쭉 얘기하다 막판에 모순되는 게 하나씩인데. 약간 근데 이제 원자재 비율 요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라질이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브라질은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자재를 30% 이상 쓰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 보면 네. 시대를 완전 거꾸로 가. 이게 네. 이런 서비스야. 네. 공약들은 거의 그러니까. 그 1700년대 후반에 그 프랑스의 무슨 단축법 뭐 이런 느낌이야 거의. 립 서비스인 것 같아.
쥐들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깨본 거 어떻게 공부할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바이든 되면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헬스케어 문제. 오바마의 이제 헬스케어를 좀 더 강화하는 걸로. 그게 오바마 메디케어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 또는 특정 장애인을 가진 미국인을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 65세에서 60세로 낮춰갖고 더 넓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좀 제약회사 메디케어 간 처방약 가격 협상을 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협상을 예외 조항 없이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의약품 가치를 평가하는 독립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독점약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약값 인상을 제한하고 약품 수입으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며 수입 약품으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이제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거고 제약회사의 광고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앨 것이다. 쌈바를 사야 되겠네. 그리고 난 이거 좀 유튜브 영상에서 몇 번 봤는데 네. 깜짝 청구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보험 커버리지에서 벗어나는 진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과다 청구가 이제 되게 된대요. 네. 그리고 환자가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지 결정할 수 없는 응급 상황, 구급차 수송을 해서 응급적인 네.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험 플랜에 벗어난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깜짝 청구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면 사실 그냥 죽어야죠. 그게 이제 저도 그치. 이제 이걸 어,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그러면 야,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야 깨우는 거지. 야야야 너 이거 맞을래 안 맞을래? 너 좀 있으면 죽어.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보호자가 와서 없으면, 보호자랑 네. 협상을 네. 하지 않으면 네.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의료행위를 안 하겠다라는 그냥 냅두고 있어요. 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깜짝 대부분 그렇게 하죠 청구하니까 지금. 갑자기 환자들 생각난 게 그게 있더라고요. 치과에서 인형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인형 안고 있으라고. 그것도 돈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어디가? 미국에서 미국. 치과 치료를 갔는데 무서워서 인형 붙들고 있었다면 몇만 원 나왔다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심리치료과. 그래서 네. 모든 것에 돈이 진짜 모든 것에. 페이가 붙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네. 에, 진짜 응급 상황 같은 이거는 경우에는 깜짝 청구라는 것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좀 그치. 많이 나오는 게 있다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깜짝 청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저런 의료 서비스 네. 비용이나 약값이 너무 높아진 게 네. 문제인 거지. 원래 문제인 높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지네들이 공공보험 옵션을 만들어서 퍼블릭 옵션이라는 공공보험을 만들어서 이 민간보험이랑 경쟁을 하겠다. 그래서 보험료를 이게 가능. 보험료를 낮추겠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강화해 갖고 전 국민의 97%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공보험 옵션 추가해서 정부가 이런 보험 서비스를 해갖고 네. 경쟁을 하겠다라는 얘기 딱 나오고 네.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어떤 생각? 이재명의 그 배달 공공의 네. 공공 배달에 네, 맞아. 그게 다 생각이 들어요. 지네들이 단합하니까 야 우리 네. 공공 만들 거야. 네. 공공 만들어서 네, 싸게 할 거야. 해갖고 그게 또 사망했지. 뭐. 네. 여하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도 참 그리고 이제 참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다 수출했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 그 익숙한 남자 향기가 느껴져.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누가 부분에. 컨설팅 하러 갔나? 희한하네. 주미 대사관, 그러니까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렇게 들리셨나? 한국 거? 그리고 아홉 번째로 중산층 보험과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양질의 우와. 일자리를 통해 이게 중산층 연방법으로 되는 일이야? 안 되지. 이거 주마다 다 다르니까. 네. 안 될 텐데. 일단 말만. 근데 오바마도 뭐 하다가 못하지 않았나? 나 이미 15달러라고 알고 있었거든? 15달러가 넘는 데도 있을 넘는 데도 거야. 알고 아, 있어. 네, 주마다. 뭘 또 인상한다? 음. 희한하네. 평균인가? 평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여기서 또 이게 참
그 우리나라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민주당은 준사층을 보호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라고 보았다. 여기도 이거 있네. 연방 정부 사업 네. 수백만. 그래서 연방 정부 사업으로 노동자 고용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85만 개는 좀 뻥튀기했네. 미국 가면서. 아니 나라가 크잖아. 스케일이 다르네. 네. 스케일이 다르지. 그 미국 최저임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 2009년까지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10년째 동결됐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오바마가 한번 딱 올리고 거기서 멈췄나 보다. 오바마 취임한 다음에 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세 인상 등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부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이게 둘이가 이제 셈이 돼서 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밌겠네 앞으로. 그리고 10번째는 한반도 전쟁인데 이게 뭐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이든은 보통업 방식으로 옛날에 오바마도 원래 하는 네, 방식이지. 원래. 그래서 이게 좀 더 루즈해지지 않을까 시간을 질질 끌고 뭐 이런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바이든이 선거철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한미군 철수는 방해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과도한 방위비 인상도 네. 반대한다. 라는 것에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한시름 녹았을 거예요. 일본이 더 한시름 네. 나왔을 텐데. 장사는 럼프는 네. 잘했는데 네. 근데 이제 쭉 보면 이 주요 10개지만 쭉 보면 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들만 어디서 있는 것 같고. 그분의 그래서